여러분, 매달 받는 월급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 월급 뒤에 따라오던 이 돈, 앞으로는 못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노년 복지 전문가 윤혜원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바로 퇴직금 제도 이야기입니다. 이 제도는 무려 60년 동안 근로자의 권리처럼 이어져 온 제도였죠. 1년 이상만 근무하면 누구든지 퇴직할 때 목돈을 받을 수 있었고, 많은 분들이 그 돈으로 집 전세금을 옮기거나 자녀 결혼 자금, 창업 비용 등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사용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이 퇴직금 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는 한 번에 목돈으로 받는 방식이 사라지고 국민연금처럼 매달 나눠받는 구조로 바뀔 예정입니다. 혹시 설마 진짜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부터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이건 단순히 일부 기업이나 특정 직종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심지어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까지 모든 근로자, 그리고 앞으로 취업할 우리 자녀 세대까지 해당되는 전국민적인 변화입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개편이라고 부르지만 많은 분들에게는 사실상 퇴직금 폐지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이번 개편은 그냥 논의 중이 아닙니다. 이미 시행 시기까지 정해졌고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이 시작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왜 정부가 이 제도를 바꾸려는지, 앞으로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근로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하나씩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특히 오늘 영상은 50에서 70대 시청자분들 뿐 아니라 직장 생활을 시작한 자녀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퇴직금이란 건 노후에 대한 약속이자 근로에 대한 마지막 보상인데요. 그 약속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시작하기에 앞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분들께 중요한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늘 여러분의 든든한 복지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1. 퇴직금 제도의 역사와 현재. 여러분, 우리가 퇴직금이라고 부르는 이 제도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지금은 너무 익숙한 단어지만 사실 퇴직금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시작된 제도였습니다. 1950년대 초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 정부는 경제 재건과 함께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등장한 것이 바로 퇴직금 제도입니다. 처음엔 해고된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일종의 보상금 성격이었지만 1960년대에 들어서며 점점 제도화되었고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1년에 30일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변했을까요? 1970년대엔 16인 이상, 1980년대엔 10인 이상, 1989년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었고 마침내 2010년부터는 4인 이하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되면서 사실상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가 퇴직금 대상이 된 것이죠. 이렇게 퇴직금은 근속 1년 이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는 권리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돈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오랜 시간 성실히 일한 대가, 실직 후 재취업까지 버틸 수 있는 안전망, 나이 들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목돈, 결혼 자금, 창업 자금 등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지탱해주는 자금. 그야말로 퇴직금은 근로자의 인생보험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완벽했을까요? 아쉽게도 퇴직금이 항상 제대로 지급된 건 아니었습니다. 중소기업, 자영업 사업장에서는 퇴직금 체불이 빈번했고 중도 퇴사자는 퇴직금 자체를 못 받는 경우도 많았죠. 또한 배달기사, 택배기사 같은 특수고용직이나 아르바이트생, 플랫폼 노동자 등은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퇴직금에서 완전히 배제됐습니다. 즉, 제도가 생긴 지는 오래됐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많은 사각지대와 불안정성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마침내 2025년부터 퇴직금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일시금이 아닌 연금 방식, 그리고 전 국민 참여형 제도로 바뀌게 될 예정인데요. 다음 파트에서는 도대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퇴직금 개편이 필요한가? 그 배경과 이유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2. 왜 지금 퇴직금 제도를 바꾸려는가? 제도 개편의 배경과 이유.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시점에 퇴직금 제도를 바꾸려는 걸까요? 무려 60년 넘게 이어져 온 제도를 손본다는 건 결코 가벼운 결정이 아닙니다. 정부가 이번 개편을 추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퇴직금 제도의 실효성 한계 때문입니다. 현행 퇴직금 제도는 원칙상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예산 부족, 경영 악화, 법적 지식 부족 등으로 인해 퇴직금을 체불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퇴직금이 밀려서 소송까지 가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근로 형태의 변화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전통적인 정규직 일자리보다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단기시간제 근로자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배달 라이더, 학습지 교사, 택배 대리점, 소속 기사 등은 법적으로 근로자인지 사업자인지 애매한 경계에 있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퇴직금 제도가 보호해야 할 수많은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퇴직금 운용 구조 자체도 불안정합니다. 퇴직금은 대부분 기업이 자체적으로 적립하는 구조이다 보니 회사가 부도나면 퇴직금도 사라집니다. 근로자가 수년간 일한 뒤 회사를 떠나며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노후소득 보장의 필요성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만으로는 은퇴 후 생활비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퇴직금을 단순한 퇴사 시 목돈이 아닌 은퇴 이후를 위한 제2의 연금 수단으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즉, 이번 퇴직금 개편은 단지 제도를 바꿔보자는 문제가 아닙니다. 변화된 노동 환경, 노후 문제, 사각지대 해소, 그리고 안정적인 제도 운영이라는 모든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시대적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죠.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정부는 2025년부터 퇴직금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퇴직금 개편안의 핵심 내용을 하나씩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3. 2025년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퇴직금 개편 핵심 요약. 지금까지 퇴직금 제도가 왜 바뀌는지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2025년부터 달라지는 퇴직금 제도의 핵심 변화를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시금 지급 방식이 사라지고 연금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지금까지는 퇴직할 때 한 번에 30일치 월급 곱하기 근속연수만큼의 퇴직금을 목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개편 이후에는 이 돈을 한 번에 받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처럼 매달 연금 형태로 나눠서 받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년간 근무하고 월 300만 원을 받던 근로자라면 기존엔 약 3천만 원을 퇴직할 때 한 번에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3천만 원을 20년간 매달 약 12만 5천 원씩 연금처럼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모든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일부 기업만 퇴직연금에 가입했지만 앞으로는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시작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총 5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이 말은 곧 더 이상 퇴직금을 기업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퇴직연금공단이 새로 설립되어 전문적으로 자산을 운용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기업은 부담금을 납부하고 근로자는 연금 유형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셋째, 근속기간 요건이 완화됩니다. 지금까지는 1년 이상 근속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단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아르바이트생이나 단기계약직, 인턴, 시간제 근로자들도 3개월만 근속하면 퇴직급여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전환됩니다.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매우 큰 변화입니다. 넷째,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도 퇴직연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달기사, 퀵서비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처럼 그동안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퇴직금에서 소외됐던 분들도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됩니다. 다섯째, 국가가 퇴직연금을 공적으로 관리하는 퇴직연금공단을 신설합니다. 기존에는 기업이 운용사나 은행에 위탁했지만 수익률은 낮고 관리도 불안정했죠. 앞으로는 국가공단이 직접 자산을 통합 관리하면서 국민연금 수준의 수익률과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처럼 퇴직금 제도는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사실상 완전히 새로운 제도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매달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사각지대에 있던 단기, 비정규직, 특수고용직에게도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핵심 방향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한 번의 목돈을 받던 기존 방식이 사라지면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자금을 활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로 이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 번에 받는 방식과 매달 나눠 받는 방식의 구체적인 차이와 시뮬레이션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4. 퇴직금 vs 연금. 실제 시뮬레이션과 체감의 차이.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퇴직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되던 기존 방식과 앞으로 바뀔 연금 형태의 지급 방식이 근로자에게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시뮬레이션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존 방식부터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 직장에서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며 10년간 근무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의 퇴직금 산정 방식에 따르면 월급 250만 원 곱하기 근속 연수 10년은 2,500만 원. 여기에 상여금이나 수당을 포함한 평균 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3천만 원을 퇴직할 때 한 번에 목돈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목돈은 집 전세 보증금을 옮기거나 자녀 결혼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창업 자금으로 쓰는 등 인생의 굵직한 전환점에 큰 역할을 해왔죠. 하지만 개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는 이 퇴직금 3천만 원이 국민연금처럼 매달 나눠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 수급 기간을 20년으로 설정하면 3천만 원 나누기 240개월 매달 약 12만 5천 원. 이제 더 이상 퇴사 후 한 번에 큰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 은퇴 이후 노후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생긴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근로자마다 체감이 매우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분명 노후소득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자금 유연성이나 개인 자산 활용도 측면에서는 불편함이 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연금 수령 기간이나 방식에 일부 선택권을 부여하고 특정 상황에서는 일시금 인출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세부안은 확정되지 않았기에 지금 시점에서 근로자 개인은 본인의 상황에 맞는 준비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처럼 바뀐 제도가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와 반대로 불편할 수 있는 점을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명확히 알아야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실제로 도움이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장점 vs 단점. 퇴직금 개편, 무엇이 바뀌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 퇴직금 제도가 연금 방식으로 전환되면 과연 누구에게 득이 되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불편함이 따를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 제도의 장점과 단점, 기대 효과와 주의점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장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퇴직금 체불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지금까지는 회사가 퇴직금을 직접 보관 관리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폐업이나 부도, 자금난이 발생하면 퇴직금이 미지급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개편 이후에는 연금공단이 별도로 자산을 관리하게 되면서 퇴직금이 안전하게 적립되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나 영세사업장 종사자에게 매우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둘째,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처럼 기존 제도에서 소외됐던 분들도 퇴직연금에 가입해 노후소득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노동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꼭 필요한 포용적 제도입니다. 셋째, 단기 근로자까지 퇴직급여 수급이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기존엔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편 이후엔 3개월만 일해도 일정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알바생, 인턴, 단기 계약직 등 젊은 세대나 유연근무자에게 큰 변화입니다. 넷째, 노후소득의 안정성 강화입니다. 한 번에 받는 목돈보다 매달 받는 연금은 의료비, 생활비 등 고령층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제 단점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목돈을 한 번에 받기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기존처럼 퇴사 후 집 계약금, 자녀 결혼 비용, 창업 자금 등 중요한 순간에 필요한 큰 자금을 한 번에 마련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중장년층이나 은퇴 직전 세대에게는 적지 않은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둘째, 연금 수익률이 낮을 경우 자산이 기대만큼 쌓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금공단이 자산을 운용하게 되지만 수익률이 낮거나 물가가 상승할 경우 실제 수령 금액의 체감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안정성과 수익률 사이에서 균형이 필요한 이유죠. 셋째, 사업주의 비용 부담 증가입니다.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소규모 사업장이나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넷째, 사망 시 연금 잔액 처리 방식입니다. 일부 연금 상품은 근로자 사망 시 자녀액이 전부 상속되지 않고 일부만 유족에게 지급되거나 소멸되는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제도 설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퇴직금 개편은 단순히 연금으로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각 개인의 생활 패턴, 자산 계획, 은퇴 시기에 따라 긍정적일 수도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복합적인 변화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자신의 상황에 맞춰 어떤 연금 유형을 선택할지, 그리고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두는지가 핵심이겠죠. 다음 파트에서는 앞으로 이 제도가 시행될 때 우리가 꼭 확인해야 할 사항과 준비할 점들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 근로자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들. 퇴직연금 시대의 생존 전략. 이제 퇴직금은 더 이상 과거처럼 퇴사할 때 목돈으로 한 번에 받는 돈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연금처럼 장기적으로 설계하고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자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노년복지 전문가로서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실질적인 4가지 준비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자신의 근로 형태와 퇴직제도 유형을 점검하세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현재 어떤 퇴직금 제도를 적용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직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기존 퇴직금 제도인 일시금 지급인지, 확정기여형이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는지,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따로 적립되는 부분이 있는지, 특히 50대 이상 중장년층이라면 현재 직장에서 몇 년 더 근무할 예정인지에 따라 퇴직금 전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연금 유형 선택은 노후 현금 흐름 기준으로 하세요. 앞으로는 기업이 퇴직연금 부담금을 내고 근로자가 직접 연금 유형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 자신의 은퇴 시점, 다른 연금 수급 상황 등, 그리고 가족 부양 여부 등을 고려해서 연금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외에 별도의 노후소득이 없는 분이라면 매달 수령액이 안정적인 상품을, 자영업을 시작할 계획이 있다면 일부 일시금 수령이 가능한 상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 개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퇴직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됩니다. 이 계좌는 근로자가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계좌로 앞으로 퇴직연금 수령의 중심축이 됩니다. IRP를 빨리 개설하면 다양한 수익률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납입을 통해 노후 자금을 자율적으로 늘릴 수도 있죠. 4. 목돈이 필요한 시기를 미리 고려하세요. 앞으로는 퇴직금을 한 번에 받기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 자녀 결혼, 부모 간병, 창업 등 큰 비용이 들어가는 시기가 있다면 미리 자금을 확보해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비 은퇴자나 자영업 전환을 고려 중인 분들은 퇴직 후 단기간에 큰 돈이 필요한 일정을 파악해 별도의 비상금 마련, 연금 수령 유예 설정, 일시금 수령 가능한 예외 조건 활용 등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퇴직금이 연금화된다는 건 단순히 받는 방식이 바뀌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이제는 퇴직 후 20에서 30년의 노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시대입니다. 정부의 제도 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마무리되든 우리는 지금부터 내 퇴직급여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운용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파트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며 이 제도가 의미하는 방향성과 마무리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7. 퇴직금 제도 개편 총정리. 새로운 시대의 시작, 준비된 사람이 이깁니다. 자, 이제 퇴직금 제도의 변화에 대해 전체적으로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제도 손질이 아닙니다. 60년 넘게 이어져 온 목돈 중심의 퇴직금 시대가 막을 내리고 앞으로는 연금 중심의 노후 설계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2025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이 퇴직연금 제도를 의무 도입하게 되며 퇴직금은 더 이상 퇴사 시 한 번에 받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처럼 매달 나눠서 지급받는 구조로 바뀝니다. 이제부터 퇴직금은 단지 퇴사 후 잠깐 쓸 자금이 아니라 노후 20에서 30년을 지탱할 수 있는 장기적인 현금 흐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그동안 퇴직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단기 근로자도 이번 개편을 통해 퇴직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긍정적인 변화도 함께 이뤄집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제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큰돈을 쓸 수 있는 유연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혼자금, 창업자금, 병원비 등 갑작스러운 자금 수요에 대비하려면 퇴직금 외의 자산관리, 개인저축, IRP 추가 납입 등 스스로 준비해야 할 몫이 커졌습니다. 이제 퇴직금은 국가가 주는 돈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해하고 선택하고 관리해야 하는 자산이 된 것이죠. 앞으로 연금공단이 설립되고 퇴직연금 운용 방식이 구체화되면 근로자는 연금 유형 선택, 수령 시기 조정, 자산 운용 방식까지 더 많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제도 변화 자체를 걱정하기보다 변화 속에서 나를 지키고 준비할 수 있는 실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퇴직제도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IRP 계좌 개설 여부를 점검하고 은퇴 이후 필요한 자금과 시기를 시뮬레이션해 보세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하신다면 새로운 퇴직연금 시대에서도 누구보다 안정적이고 지혜로운 노후를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가족, 친구, 동료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이제는 모두가 함께 준비해야 할 시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중요한 복지 소식, 변화하는 제도 정보, 실질적인 생존 전략까지 책임지고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